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인연은 진짜 끝나지 않은 걸까? 천수는 며칠 전부터 결심해둔 반지를 손바닥에 꼭 쥐고 있었다. 그가 수차례 고쳐 쓴 손편지와 함께 미순에게 전하려던 말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난날 어떤 인연과도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술도가의 집안에 선 여인의 모습은 그 모든 준비를 산산조각 냈다. 강소연이었다. 외국에서 바람이나 기러기 아빠로 살아오던 오천수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천수는 그녀의 바람대로 이혼을 접수하고 자신이 가진 돈까지 전무 건넸었다. 그런데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가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울먹이며 술도가에 나타났다. 천수 씨, 우리 다시 잘해보자.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특히 광숙은 입을 꾹 다문 채 한참을 노려보다가 조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젠 와서 다시 도련님과 잘해보겠다고. 예전에 천수에게 친형의 죽음 후 본 적도 없던 천수의 아내 소연이 나타나 상속 재산을 달라며 개소리하면 다툼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광숙은 그녀를 향해 다가가 매몰차게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니 마광숙에게 형님, 뺄 면목이 없네요. 말하지만 광숙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하며 실갱이가 벌어진다 하지만 갑자기 오홍수가 달려와 그러다 저번처럼 유치장 신세를 질 수도 있다고 하며 형수 광숙을 말린다. 그리고 천수가 나타난다. 내가 잘못했어. 그땐 너무 무서웠어. 세상이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랬어. 강소연의 울먹이는 변명은 술도가 식구들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이 본 것은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만의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였던 한 사람의 이기적인 그림자뿐이었다. 천수는 그런 그녀를 차마 외면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한때 그녀를 사랑했고 함께 살았으며 삶의 절반을 공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전 그녀가 그를 배신했던 순간 모두 쏟아졌고 동창이었던 미순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천수는 비로소 삶이 다시 온기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천수의 곁을 지켰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천수의 어두운 시간까지 함께 껴안으려 했다. 그런 미순을 위해 천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변화가 산산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건데, 소연아. 천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겨우 말을 이었다.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 우리 남남이야근데 이제 와서 왜? 강소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그땐 정신이 없었어. 정말이야. 나 병원 다녔었어. 우울증 약까지 먹으면서 살아보겠다고 별짓을 다 했어. 근데 너만 생각나더라. 너 하나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모두가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광숙은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만 좀 해. 그동안 넌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 했던 사람이고 미순이는 지금 내가 다시 상처 줄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야. 강소연은 광숙의 말을 들은 뒤 억울하다는 듯 울부짖었다. 너야말로 형수란 사람이 나한테 뭐 하나 따뜻하게 해준 적 있었어? 그때도 그랬잖아. 상속 문제 이야기 나오기만 하면 내가 꼭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잖아.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어이가 없어서 차마 할 말도 없었다. 광숙의 어머니 또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련님, 결정은 천수 씨가 해요. 근데 저는 기다리지 않아요. 더는 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천수는 미순을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한때 자신의 세계였던 사람과 지금 자신의 전부인 사람이 동시에 그를 두고 등을 돌리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천수는 멍해졌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자신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되새기게 됐다. 그날 밤 천수는 홀로 술도가 뒤편에서 반지를 손에 쥔 채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딸을 핑계로 다시 들어온 사람 진짜 노리는 건 따로 있다. 천수야, 적어도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강소연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영주는 아직 아빠를 기다려. 걘 아직도 너한테 생일 편지 써. 널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아? 천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말은 가장 약한 부분을 찔렀다. 영주는 그의 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딸아이의 눈물 한 방울에도 마음이 무너졌던 그는 이혼 후에도 매달 한 번씩은 편지를 보냈고 생일엔 꼭 선물을 보냈다. 하지만 그 편지들 단 한 통도 아이 손에 닿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천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영주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땐 왜 못 참았어? 천수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다. 내가 사라지고 난 모든 걸 정리해야 했어. 내가 남긴 빚, 영주 교육비, 너 몰래 저지른 그 이중계좌 문제까지 다 나한테 돌아왔잖아. 그때도 넌 딸을 말했어. 근데 지금 다시?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강소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순간의 망설임이 지나갔다. 곧 이내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냥 정말 후회돼서 그래. 예전엔 바보같이 현실만 보고 살았어. 근데 이제야 알겠어. 진짜 소중한 게 뭐였는지.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그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 그녀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독수리 술도가가 가진 부동산 지분 일부가 아직도 천수 명의로 남아있고 그 명의가 이혼 후에도 법적 혼인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일부 권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 지분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문화재 복원 기금이 예정되어 있다는 정보까지 입수하면서 강소연은 다시 천수에게 접근할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뇌리에는 사랑보단 지분 회복이라는 목적이 우선이었다. 미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했다. 그날 밤 천수는 술도가 뒷마당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고 미수는 조용히 다가왔다. 괜찮아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천수는 잠시 미순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이 영주 얘기를 꺼냈어. 그 말이 너무 아프더라. 딸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미순의 말엔 질투도 원망도 없었다. 그 말이 오히려 천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근데요, 천수 씨. 저는 믿어요. 그 사람 지금 천수 씨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천수 씨가 가진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천수는 놀라며 미순을 바라봤다. 내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다 뺏기고 나니까 나를 다시 찾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가진 걸 원하는 거구나. 그 말은 천수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더는 미련을 가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천수는 강소연을 다시 불러 정식으로 말하려 했다. 영주 문제는 내가 따로 해결할게. 아이한텐 언제든 아빠로 남을 수 있어. 근데 부부로는 이제 끝이야. 강소연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아이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하자. 대신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술도가 지분 문제, 그건 왜 미혼 상태일 때 정리 안 한 거야? 아직도 천수 이름 남아있더라. 천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가 말한 바로 그것, 그게 그녀의 진짜 목적이었단 걸 그제야 확신했다. 그걸 지금 왜 묻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당신이 다시 나한테 올 생각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그 지분도 그렇고. 이제 확실해졌다. 넌 진심으로 돌아온 게 아니야.
그 말과 함께 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강소연은 더는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음모는 이제 사업적 차원의 접근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었다. 한편 미수는 천수와의 관계에 또 다른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천수를 향한 사랑에 확신이 있었지만 점점 깊어지는 강소연의 개입과 영주라는 존재는 감정적으로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나는 언제까지 그 사람 그림자랑 싸워야 하지? 미수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딸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용서되지는 않는다. 미수는 웃으려 애썼다. 하지만 입꼬리는 버텨내지 못했고 억지로 잡은 미소는 곧 허물어졌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슬아슬한 감정의 파편이 서려 있었고 그 감정은 천수 앞에서만은 감추기 어려웠다. 나한텐 당신뿐이에요. 근데 당신한텐 여전히 다른 그림자가 있네요. 그 말을 남긴 채 미수는 천수를 등지고 돌아섰다. 그녀는 처음으로 술도가 앞마당을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 모습은 작지만 단호했고 천수의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그 시각 강소연은 로펌 사무실에서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는 건설업자이자 지역 부동산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박상무였다. 그는 술도가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문화재 지정 보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결국 당신 말이 맞았어요. 천수 명의가 정리되기 전까진 외부 지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잖아요. 강소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입가엔 냉소가 어렸다. 그 지분 절반은 제 인생이에요. 그냥 줄 생각 없어요. 천수와는 영주로도 안 되더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가야죠. 그 방식이란 게 뭔데요? 강소연은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거기엔 한 장의 유전자 검사 신청서가 있었다. 박상무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설마 그 아이가...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확신이 없다는 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고 그 안엔 딸이라는 존재를 보호하려는 모정이 아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의도가 뚜렷했다. 그 아이가 진짜 천수의 딸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며칠 후 미수는 자신도 모르게 병원을 찾았다. 익명으로 진료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의료진은 보호자가 아니면 어떤 정보도 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기실에서 우연히 접수 창구를 통해 확인한 한 가지 정보에 몸이 굳어버렸다. 접수 명단에 적혀있던 이름 강영주. 보호자랑 칸엔 오재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재훈. 그 이름은 그녀도 알았다. 몇 년 전 지역에서 불법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었다 풀려난 인물. 당시 기사에 등장한 이름 천수의 아내 강소연과 함께 언급된 인물이었다. 미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막고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날 밤 천수는 술도가 뒤채에서 미순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미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를 찾아온 건 영주의 담임 선생이었다. 혹시 천수 아버님 맞으시죠? 오늘 상담이 있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서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다. 영주가 직접 쓴 가족관계도를 그린 숙제였는데 거기엔 아빠 이름이 오재훈이라고 쓰여 있었다. 천수는 노트를 바라보다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한편 강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견이라도 한 듯 다시 한번 술도가를 찾았다. 광숙은 앞마당에서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뭘 원하는지 다 보여. 강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다들 그래요. 제가 무너지길 바라잖아요. 근데 아직도 가진 게 있어요. 저는요, 생각보다 즐겨요. 특히 필요한 게 있을 땐 더더욱. 미친 소리 하지 마. 여기 더 이상 발도 들이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는 아니야.
아니야. 난 이미 들어왔어. 그리고 곧 이 집 주인이 누가 될지 보게 될 거야.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고 그 말은 마치 선언처럼 울려 퍼졌다. 그 무렵 미수는 천수에게 전화를 걸어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모든 게 너무 낯설어졌어요. 천수는 답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그의 믿음도 의심으로 뒤덮여가고 있었다. 그날 밤 천수는 다시금 자신이 쥐고 있던 반지를 바라봤다. 그 반지는 이제 약속이 아니라 미련으로 남아 있었다. 내가 지키려던 게 결국 모두 다 거짓이었던 걸까?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오늘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